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호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책을 발표했는데 재료가 노출이 되고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외인과 기관이 팔았다 하는데 외인은 오후장에 다시 매수를 했어요. 강제성보다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둔다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상승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그래요. 뉴스가 나올 땐 실망감, 재료 노출로 하락을 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지주사나 금융주나 올랐던 거는 어느 정도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빠집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시 정책이 확실히 정리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방송하고요. 오늘은 LG전자에 대한 종목에 핫한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의 메타 저커버그라는 회장님이 방문을 28일 한답니다. 그 이유는 XR 핸드셋 LG전자와 동맹을 맺고 싶다고 합니다. 의외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LG전자가 전체적으로 부품을 조립을 하고요. OLED는 LG 디스플레이 자회사가 납품을 하고 LG노텍은 센서 및 묘드를 납품합니다. LG전자는 자회사도 좋고 본인 회사도 좋고요. 웹 OS TV 프로그램도 컨텐츠로 같이 협약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러면 LG전자는 광고 수익도 들어올 수 있고 자회사도 같이 동방성장을 하니까 메타와 협업을 한다면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메타 저커버그라는 분입니다.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XR 시장을 메타가 70% 장악했다가 애플이 XR 신제품이 나오면서 40%대로 주저앉았나 봐요. 메타는 이런 생산을 잘 못하나 봅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품은 만들 수 있지만 고급스럽게 애플과 붙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업체는 좀 현찮은 거죠. LG의 최고의 부품을 같이 손을 잡고 애플과 경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28일 날 온다는데 이틀 남았죠. LG전자는 조립을 하고 LG 디스플레이, LG노텍은 부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OLED라는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겠죠. 업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센서와 뮤들 경쟁력이 최고죠. 이미 LG이노텍은 애플의 이 센서와 뮤들을 납품하고 있죠. L전자는 또 웹 OS 콘텐츠를 납품하려고 하나 봐요. 메타의 XR에 접목을 시킨다면 웹 OS는 광고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메타에도 좋고 L전자도 의외로 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매출은 조금씩 올라오겠지만 성장기가 될 때는 LG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전자 나도 저 PBR 0.86배밖에 안 되고요. PER은 8.4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4년, 25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올라오죠. 그럼 뭡니까? L전자 98,200원이 매우 싼 거죠. 최고점은 19만 3천원 때도 있었죠. 돈세형이 이때 돈을 많이 벌었었죠. 그냥 무식하게 가져가다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돈세형이 멈추지 않고 물량을 1.5배로 늘렸기 때문에 다시 최고점을 찍는다면 돈세형 돈을 많이 벌겠죠. 하지만 돈세형 이제는 가격대 안 봅니다. 포기했어요. 가든지 말든지 그냥 종목만 관리하고 기회되면 주식수를 더 늘리는 작전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내려놨죠.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9만원 무너지려고 할 때 마음을 내려놨는데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조금씩 오릅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LG그룹 지배 구조 현황인데요. 전자 계열은 LG전자가 있고요. LG전자 아래에 LG 디스플레이 있죠. 그리고 LG노텍 그리고 LG 로브스타가 있습니다. L전자 24년 자회사 실적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23년 왜 이렇게 L전자가 실적이 좋아도 상승을 안 했나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적자가 몇 조가 났는데 올해도 적자는 좀 힘들지만 적자 폭은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흑자로 돌아선다면 L전자는 이젠 진짜 실적이 좋다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메타와 협업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납품이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LG이노텍은 메타에도 XR을 납품하고 애플에게도 XR을 납품합니다. LG이노텍도 바닥을 찍고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회사가 2개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 근데 올해 좋아질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L전자가 욕실 가전에 도전을 합니다. 샤워, 휴전 등 욕실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을 또 새로운 먹거리를 노리는데, 가전회사가 샤워장에 들어가는, 욕실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을 기획하고 신제품이 나왔나 봅니다. 고성능 필터를 탑재한 제품이라고 하고요. 녹이나 잔류 염소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준다. 피부 자극을 줄인다. 북미 최대 규모 주방 욕실 전시에 욕실 솔루션을 선보였다. 여기 수전 본체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었고 온도가 보이더라고요. 물을 이용해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뭐 배터리나 전기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 제품이 좋은 건 뭐냐? 물 온도를 매우 안정적이게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샤워기를 틀면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이 확 나왔다가 어떤 때는 차가운 물이 확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이 제품을 쓰면 알아서 다 해주는 샤워기를 만들었답니다. L전자 별걸 다 만들고 팝니다. L전자하고 삼성전자가 꿈의 세탁기. 꿈의 세탁기가 뭐냐?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 한 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L전자가 삼성전자보다 290만 원이 더 비싸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LG는 고급형 시그니처가 나왔고요. 삼성은 보급형을 내놓는 거죠. 조만간에 L전자도 400만 원대 보급형 세탁기를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버터와 히트펌프 AI 적용한 공통점이 있다. L전자가 인버터, 히트펌프, 삼성전자보다 실력이 더 좋죠. 미국서는 이미 좋은 반응이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꿈의 가전 돌풍 조짐이다.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그런 한 통에 있다면 엄청 좋다, 당장 사달라 이러더라고요. 꿈의 가전 세탁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빨래를 끝나면 알아서 건조해주는 AI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도 했거든요. 이 세탁기는 몇 시까지 건조까지 해줘, 버튼을 안 눌러도 인공지능이라 말만 해도 자동으로 작동이 된다. 꿈의 가전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L전자가 동시에 나왔어요. 용량도 비슷하고 삼성전자는 일반형이고 L전자는 비싼 시그니처, 비싼 고급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아무래도 L전자가 더 제품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L전자는 이 서비스 로봇의 진심인데요. 이런 로봇을 지금 미국과 일본의 시장에 팔고 있어요. LG 로봇이 뛴다. 로봇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골프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코어와 안내 배송 로봇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동남아 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L전자 로봇이 미국에도 진출했고 일본도 진출했고요. 이번에는 동남아에 진출했죠. 호텔, 골프장, 척척, 클로이 맹활약 중이라고 하고요. L전자는 로봇이 상업용과 사업용이 나뉜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로봇 팔이 만드는 산업형이 있고요. 이런 식당 같은 상업용이 있는 거죠. 차세대 물류 로봇 LG 크로이 캐리봇이 있다고 합니다. L전자가 이 서비스 로봇에 강하고 배송 로봇, 물류 로봇에 매우 강자예요. LG전자는 프리미엄 마법이 있습니다. 몇 배 비싸도 이건 사야죠. 비쌀수록 잘 팔린다. 프리미엄 가전이 인기라고 합니다. 집밥 수요 늘면서 소형 주방 가전도 판매가 상승이 예상된다.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지만 이 프리미엄 시장은 삼성과 LG가 압도적이고요. 특히나 프리미엄 시장은 삼성보다 LG가 압도적으로 제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L전자가 브라질 파라나에 새 공장을 설립을 확정을 했답니다. 여기서 뭘 만드냐? 백색 가전을 집중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L전자는 인도 체나잇에 4번째 B2B 거점을 신설했고요. L전자가 인도의 진출을 빨리 했죠. 냉장고는 메이드 코리아라고 합니다. 중국 떠나는 한국 기업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신흥국의 새 투자처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인도 냉장고 주요 지표를 보면 L전자가 30%고요. 삼성전자 29%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L전자가 1등이다. 한 해 1380만 대 팔린다고 하네요. L전자가 물적 분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요. 최근에 에어솔루션 사업부가 물적 분할로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에어솔루션 사업부도 물적 분할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상장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소액주주 권한 침해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나라가 하면은 절단낼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거 눈치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애플카가 언제 나오는지 매우 중요해요. 중국 BYD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7, 8조나 투자한다고 하고요. 자율주행용 위성 쏘는 중국은 지금 자율주행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소니, 혼다 전기차가 3종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애플카가 좀 늦어질 뿐이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LG와 협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LG 자회사에 들어가는 LG 이노텍 같은 거 분명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제품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협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타 보십시오. 메타가 왜 LG전자와 손을 잡나요? 자회사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의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손을 잡는 거예요. 애플카도 저는 손을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 매출액은 5%대 성장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도 4조가 넘죠. 25년도 5%대 매출이 성장을 할 것 같고 영업이익도 10% 이상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24년, 25년 더 이상 나쁠 게 없습니다. 돈세영이 LG전자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6조밖에 안 돼요. LG전자가 조만간 25년, 26년에 100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16조다.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그리고 25년은 잘하면 영업이익이 5조인데 16조밖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5조면 50조까지 가야 되거든요. 현재가에서 2배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가 98,200원이니까 2배 가면 30만원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주는 15만원대까지. 그냥 버티면 됩니다. 저는 매도 안 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는 애플카의 전장 부품 현업이 가능하고요. 애플카 현업을 안 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 굴지의 글로벌 회사와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따뜻한 뉴스인데 메타와 핸드셋 현업을 한다는 말이 있고요. 28일날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TV 가전이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고요.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반도체는 AI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미국과 캐나다 같은데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고요. 새로운 먹거리는 뭐냐? 냉난방 공조 히트 펌프에 초집중하고 있어요. 진짜 LG전자는 새로운 먹거리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주식만 상승을 안 해요. 그래도 다행히도 더 이상 하락을 안 하고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저는 우상향으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LG전자 돈세영 투자 현황입니다. 돈세영이 LG전자 보통주를 먼저 매수했고 LG전자 보통주를 45,000원에 집중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 돈세영이 LG전자를 8년 전에 투자했고 8년 전에 LG전자를 45,000원대 매우 쌀 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익 중인데 장기 투자할 거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날 것 같아서 보통주를 팔아서 LG전자 우선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평균가가 42,900원이지만 지금 13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 원금은 7억에서 7억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원금은 13억이 아니에요. 8년 동안 투자했고 제 원금은 7억 정도고 7억도 딴 주식에 벌어서 무조건 LG전자 이 주식수를 늘렸어요. 저는 LG전자 지금 재밌는 거는 주식수가 3만 주나 된다는 게 나름대로 자랑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매우 저조해요. 7%밖에 안 되지만 보십시오. 주식수가 많으니까 7%에도 1억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이 2,000원 주는 시대가 온다면 배당금이 6천만원 예상합니다. LG전자를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물량 작전으로 갑니다. 기회가 되면 더 주식수를 늘리고 싶고 끝까지 끝장 낸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가격대 안 보기로 했어요. 가든지 말든지 주식수만 늘린다. 배당을 어느 때가 되면 6천만원 이상 받을 각오입니다. LG전자 주간 차트입니다. LG전자 19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2년 동안 하락을 했고요. 작년에 반등하는 거 갔더니 13만원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바닥은 9만원 초반에 찍은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빠지질 않네요. 조금씩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승보다는 급상승보다는 서서히 우상향으로 적어도 13만원까지는 상승을 예상합니다. 올해 힘드시더라도 13만원대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죠. 어차피 안 팔 거니까 그래도 좀 상승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상을 올해 상반기에 서서히 13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격대 보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